사실 사람들이 수면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면 다 불면증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면증만큼이나 흔하고 위험한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이 불면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방송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과 꿈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10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그리고 IBS 의생명수학그룹의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으로 생명현상을 그리고 수면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김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잠에 네.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인간은 왜 잠을 자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당연한 질문이고 쉬운 그렇죠. 질문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2005년에 사이언스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 21세기에 인류가 풀어야 될 난제 125가지를 선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도 조금 긴장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하는 분야들은 그래도 좀 정립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몇 년 지나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가면 예. 쉬잖아요. 예. 쉬면서 하는 일들이 뭐 에너지도 충전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일기도 쓰고 뭐 밀린 청소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발생하는 일은 우리 에너지 좀 보충도 되고 그리고 하루 동안 막 기억들이 많이 쌓였는데 정리를 좀 해주고 실제로 내 안에 청소도 하고요. 잠든 상태로 가야 뇌가 실제로 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문화적인 차원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서로 연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잠을 못 잘 거예요. 인간은 자는 동안 완전 무방비거든요. 그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혼자 그냥 자고 있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쉽게 누구한테 혹은 맹수한테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잠은 안전과 연대, 신뢰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동물도 다 잠을 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연대가 없는데도 사실 자야만 하니까 자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의 잠의 기능이 진화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잠이 그렇게 불필요하고 불안정한 것이면 사실 사라지고 도태된 동물들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모든 동물들은 다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을 잔다는 것 그리고 쉰다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연대와 신뢰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하지 네,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싶기도 매우 하네요. 높은 게요. 예를 들면 돌고래는 좌반구, 우반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거든요. 그러면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항상 깨어 있어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결국은 만들어내게 되는데 인간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훨씬 더 긴 시간 편안하게 잘 수 있고요. 근데 모두 다 야간에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지켜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안 자게 되면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안 자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면 사실 우선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는 어려운데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러시아 학자분이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가능했는데 밥을 한번 안 줘봤어요. 우리 몸에 밥이란 건 에너지잖아요. 네. 에너지가 흡수 안 되는 건 20일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잠을 안 재워봤어요. 그랬더니 5일 있다가 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것보다 잠을 못 자는 게 더 저희 몸에 해롭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었고요. 2달 전에 굉장히 제가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 Sleep loss is metabolic disorder. 수면을 적게 하는 거는 대사질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핸드폰을 다 이제 쓰잖아요. 근데 저희 잘 때 뭐 합니까? 얘를 충전시켜 놓죠. 네. 근데 까먹었어요, 충전을. 예.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모드가 바뀝니다. 뭐로? 저전력 모드. 모드 바뀌잖아요. 저전력 모드가 뭐냐면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다 슬로우 다운하거나 셧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수면 로스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때를 안 하면 저희가 일상을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 적자 상태.
그럼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네? 생존에 필수적인 걸 제외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주 전에 미국 수면학회 이제 강연하러 갔다 왔는데 가장 재밌었던 강연이 리프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뭘 발표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은 뇌를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 혈액이 이제 공급되는 게 좀 느려집니다. 그럼 공간이 생겨요. 그럼 그 공간에 뇌척수액이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런 치매에 안 좋다는 물질들 다 이렇게 밤 동안 빼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쪽 동물 실험에는 많았는데 사람에서는 이게 실험하기 어려가지고 규명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수면을 하는 동안 뇌를 찍으셨어요. 뇌척수액이 막 이렇게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져나가는 거를. 그래서 확실히 수면을 하지 않으면 그런 찌꺼기들이 청소가 안 돼서 치매 뭐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더라. 규명하셔서 발표하셨더라고요. 저는 수면 부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수면 부족 상태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감을 안 해요. 그 의사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주간 근무할 때하고 야간 근무할 때하고 비교해 봤더니 야간 근무할 때 진통제 처방을 잘 안 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그만큼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수준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아프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일광절약 시간제라는 거 쓰잖아요.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거. 서머타임 있죠. 그러면 서머타임 시작하기 전날 예. 하고 그 다음 날 비교해 보면 1시간 수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1시간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기부액이 떨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이기적이 되는 네. 거군요.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음모론을 더 잘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2019년에 노틀담 성당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준 기사. 그다음에 이건 무언가 음모가 있다 이렇게 꾸미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잠이 부족한 분들이 음모론적인 기사를 훨씬 더 잘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전날에 잠을 못 자면 좀 예민해지고 네. 막 누가 고민 얘기해도 네. 좀 듣기 싫어요. 약간 공감하고 싶지 않아요. 표정으로 거기에- 말씀하고 혹시 어제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어요? 저희는 오늘 공감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밤에 잠을 자기는 합니다만 밤에만 꼭 진짜 자야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그때 가장 취약한 시간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맹수랑 혹시나 부딪히게 되면 그냥 바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은신처에 피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었던 거죠. 네. 자연스럽게 네, 네. 진화해온 거군요. 네. 근데 이 전략을 하려면 밤에 자야만 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럼 우리는 알고 밤에 잘까? 그냥 해 지면 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MC분을 이제 깜깜한 동굴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예. 시간 안 알려주고 햇빛을 없애도 비슷한 시간에 매일 자요. 진짜요? 네. 몇 시인지 몰라도? 네, 뇌가 알아요.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교차하는 식교차상핵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몇 시다. 그래서 밤 9시 정도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게 이제 졸립게 만드는 그쵸. 것이고 아침 7시가 되면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측정해 보면 낮에는 0이에요, 0. 그러다 딱 9시 되면 급격하게 증가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딥슬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생체 시계가 우리는 이제 밤에 자도록끔 해주는 거고 뭐 쥐는 야행성이니까 낮에 자도록끔 그런 시간 큐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그렇죠.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하죠. 아주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어제 충분히 잘 주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인지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사실 시차가 MC분이 시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냥 미국에 가시면 예. 낮밤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졸려요? 처음에는 한국 시간이 그쵸. 전이죠. 그 시계가 한국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시간에 따라서 자는데 이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딱 도착했을 때는 머릿속에 시계는 한국 시계에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모든 게 갑자기 새벽에 배고프고 그게 시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야 밤새서 음. 빨리 시차 적응해야 돼. 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 시차 적응하실 때 보통 예. 몇 시에 자야 되는지만 자꾸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몇 시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어딘가로 가면 예. 시차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이 되면 무조건 깨서 햇빛을 봐야 됩니다.
짧게 자는데도 뭐 효율적으로 인생을 설계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때문에 적게 자는 사람이 조금 더 성공한다. 네. 이런 풍문도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 웃으시죠?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성공하신 두 분을 꼽아보라면 이제 스티브 잡스도 있고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돈이 많으신 분들인데, 근데 수면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 반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5시간 이상 자는 거는 완전히 사치라고 생각하셨고, 반면에 베이조스는 무조건 8시간 자야 되고 오전 10시 전에 회의하는 건 안 돼. 일단 근데 둘 다 성공했으니까 꼭 부족하게 자야지 성공한 건 아니죠. 근데 좀 결말이 다르시죠.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단명하셨고 베이조스는 지금 우주 가시겠다고 지금 뭔가- 아주 쌩쌩하게 그쵸. 잘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쇼트 슬리퍼라고 불리는 군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덱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6시간 이하 자도 괜찮은 분들, 근데 1%가 안 돼요. 그렇게 연구는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믿지 않는 이유는, 사실 짧게 자서 그렇게 괜찮은 거면 진화적으로 그분들이 99%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밖에 없다는 이유는, 저는 사실 그런 유전자가 있더라도 6시간 이하 자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쇼트 슬리퍼를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짧게 자도 나는 개운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잘 관찰해 보면 예. 진짜 낮잠을 그렇게 많이 주무신다고 라고 저랑 같이 공동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그렇게 낮잠을 많이 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들 귀에 훨씬 더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쇼트 슬리퍼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 얘기는 와 그래 이렇게 하고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 잘 자고 성공했어요. 뭐 다 배경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소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해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몇 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 대단한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에디슨의 경우에는 밤에는 적게 잤지만 낮잠을 많이 잤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낮잠은 길면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낮잠은 한 30분 정도 이상 안 자는 게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면 사이클이 있는데 30분 이상 자면 이게 딥슬립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깨면 멍해지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일을 못 하는 거니까 통잠을 자는 게 가장 좋긴 좋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부대 쉬프트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것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주무시는 분들은 낮잠이라도 주무시는 게 좋은 거고요. 밤에 다 잘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 연방항공국 FAA에서 조종사들 장시간 비행을 하니까 한참 못 자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들한테는 미리 잠을 자라고 권합니다. 낮잠을 미리 자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일을 네, 하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걸 이제 예방 수면이라고 하고요. 아, 나 너무 못 잤어. 피곤해. 좀 자야지. 이건 회복 수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방 수면은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데 회복 수면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별로 없어요. 수면을 원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예. 그걸 못 자면 빚을 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수면의학자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채 빚은 안 갚을 수 있는데 수면 빚은 갚아야 된다고. 수면 빚은 무조건 쫓아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막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네. 어디는 6시간이라 7시간이라고 그러고 두 분이 오늘 진짜 결정 지어주시죠. 아. 적정 수면 시간 몇 시간입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뭐 미국 그 수면 재단에서는 뭐 대충 7에서 9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답을 못 한다라는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두 개입니다. 예, 왜죠? 하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은 논문인데요. 전 세계 이제 수면을 분석해 본 거예요. 어떤 걸 한 거냐면 X축은 이제 수면 시간, 그리고 Y축은 이 사람의 건강 지표 했더니 이제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포물선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적정한 수면 시간이 있어서 딱 요때가 이제 옵티멀이니까. 근데 신기하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 포인트가. 근데 모든 나라가 그 옵티마를 다 못 지키고 있어요. 프랑스는 8시 10분이 해야 되는데 7시 50분. 한국은 7시 20분이 해야 되는데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 일본은 7시 반이어야 되는데 더 심합니다. 여기는 6시 18분. 그래서 그 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의학적인 변수만 있는 거는 아니고 문화와 사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논문인데, 사실 이 논문을 읽었을 땐 제가 이거 너무 좀
과학적이지 않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임팩트가 분명히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권장 수면 시간을 궁금해할까? 네. 권장 수면 시간은 말 그대로 권장이에요. 그리고 평균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그건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권장 수면 시간을 계속 궁금해한다는 얘기는 지금 다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게 자는 것 같은데 몇 시간 자야 되는 거지라고 계속 궁금해하다 보니까 수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평균의 함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는 많이 자고 누구는 적게 잡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내가 몇 시간 자면 좋은지 찾으려면 수면 다원 검사도 하고 병원에 들어서 혈액 채취하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요즘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7시간 20분 잤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7시간 30분 잤어요. 아주 옵티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한 2주 정도 써보시면 그렇죠.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꿈을 꾸는 것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시면 다른 건 측정이 되는데 꿈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SF와 과학의 약간 중간쯤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려진 설들은 꿈은 약간 뇌가 스스로 정비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다. 뭐 이런 설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기억 정리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MC분도 처음 뵙고 MBC 처음 와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기억해야 될까? 그러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 성함, MC분 성함 요 정도 그런 걸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꿈속에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꿈이 발생한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처리설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고수라는 음식을 옛날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못 먹고. 근데 이걸 또 먹다 보니까 이제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도 어떤 상황이 겪었을 때 처음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것들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꿈이란 게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반복을.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같은 것들을 반복을 시켜보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그래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감정 처리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왜 꿈을 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꿈이 그만큼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분야이기도 한데 생각이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본다면 저도 감정 정리 쪽에 훨씬 더 좀 신뢰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꿈을 언제 꾼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렘 수면 때 꾸는 걸 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니요. 렘은 렘은 얕은 수면입니다. 근데 이제 깊은 수면 때도 무언가 꾸긴 꿔요. 근데 그걸 기억도 거의 못하고 꿈이라고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은 렘이 이제 Rapid Eye Movement예요.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때는 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는 마비 상태. 이 상태를 이제 꿈을 꾼다고 하는데 우리 신체가 마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꿈꾸는 걸 실제로 해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낮에 깨어있을 때 경험했던 별로 안 좋았던 것들을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험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감정이 좀 정리가 되느냐 행동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고 감정을 평가하게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잠을 재운 쪽하고 안 재운 쪽하고 비교해보면 재운 쪽은 감정이 좀 정리가 된 반응을 해요. 반면에 안 자는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불편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또 가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꿈꿀 때 렘수면 상태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덜 불편한 상태에서 낮에 했던 경험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감정이 거기 엮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꾸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요소를 딱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럼 이제 연결되는 의문점이 이런 거죠. PTSD 환자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꿈을 꾸면서 더 상황이 악화돼요. 예전에 했던 경험들을 꿈에서 다시 보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PTSD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노에피네프린 수치가 높아요. 자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경험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 정리설에 관련된 이야기고 다른 측면을 하나 보면 이거는
꿈과 잠의 어딘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학습한 정보를 자는 동안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렘 수면 때 한다기보다는 깊은 수면 때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깊은 수면이 훨씬 많아요. 아침에 렘 수면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늦게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한 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려야 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잊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잠을 자면,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하고 나면 기억해야 할 것 잘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건 잊어버립니다. 근데 안 자면 다 있어요. 쓰레기가 청소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수면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사이클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눈 감고 자기 시작하면 처음엔 1단계, 2단계, 3단계가 굉장히 깊은 수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렘 수면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된 거고 이게 보통 한 4번 정도 하는 게 한 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이클이 길이가 다 단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처음 2사이클은 깊은 수면이 길어요. 포지션이. 예. 근데 뒤에는 조금이고 렘 수면이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는 동안은 이제 기억이 잘 정리되고 뒤에는 이제 렘 수면이 많아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네. 일찍 자는 게 중요하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일찍 자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일찍 깨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꿈을 많이 꿨다는 거는 네. 렘 수면 시간이 길었다는 거니까 뭐 얕게 잤다는 거니까. 아니요. 일단 렘 수면에 대해서 얕게 자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꿈을 많이 꾸니까 예. 그러면 렘 수면이 많았다는 거고 그러면 잠을 계속 얕게 잤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렘 수면 때 자주 깼다는 거예요. 이게 수면의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렘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깨기 직전과 수면 사이 약간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잘 깰 수 있는 포인트는 맞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건 그때 그냥 쭉 잤으니까 기억이 안 그쵸. 나는 거고 네. 기억이 계속 난다는 분은 사실 그때 깨면 안 되는데 깨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꿈이 기억이 많이 나면 좀 맞아요. 이제 퀄리티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이제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가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풀려는 시도를 한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꿈이랑 연결시키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네. 일화가 너무 많거든요. 맨델레예프는 원소 주기율표를 그쵸. 꿈꾸다가 발견했다. 발견했고 폴 맥카트니도 예스터데이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작곡했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다 개인의 보고니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과학화할 수가 네.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렘 수면 때는 깨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Targeted Dream Incubation이라는 기법을 초기 수준인데 적용해 보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 혹은 고민하는 거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걸 막 시킵니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다음에 재워요. 그다음에 잠이 들자마자 조금 있다가 렘 수면 상태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걸 다 얘기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쨌거나 깨어 있을 때는 우리 뇌에서 야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다 걸러냅니다. 근데 잠을 자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휴식을 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을 때 막고 있던 생각들이 막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죠. 그게 창의력이라고 네, 부르는 거잖아요. 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왜 흔히 ASMR 틀고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ASMR이 숙면에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그냥 썰입니다만 저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도움이 되면 사실 저는 쓰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ASMR일 수도 있고 뭐 수학책을 가져서 읽으셔도 되고 근데 난 이거 왜 안 되지 해서 뭐 나만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거 안 된다고 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핵심은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구나 인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집중하게 만드는 그 어떤 자극도 수면에는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언가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잠 안 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는 생각을 하면 잠이 되게 잘 옵니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생각은 무조건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SMR의 효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왜 도움이 될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럼 당연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뭔가 소리가 있구나 자야지 하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고, 저는 차라리 그런 거 말고 숙면을 왜 못 취하냐 하면 예. 주변 자극에 민감한 분들이 바로 잠을 잘 못 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자극을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각 자극은 눈 감으면 되지만 그렇죠. 귀는 청각 자극 네. 그래서 ASMR 틀어놓는 건데 그거는 변화가 있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리를 다 막아줄 수 있는 소음을 쓰시면 돼요. 그게 백색 소음이고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백색 소음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주파 때문에.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라고 고주파 제거한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거 틀고 주무시면 잠 솔솔 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네. 숙면을 취하기 가장 좋은 방법 네. 하나씩 좀 추천해 주시죠. 하나요? 여러 개. 여러 개 해주시죠. 네, 여러 개 해주시죠. 이건 진짜 제가 실천하는 건데요. 네네네. 가능한 이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되, 근데 현대인을 살다 보면 밤에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자. 그게 저희 생체 시계의 시차를 안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려대 의대랑 이제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쭉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 우울증이 언제 확률이 높아지냐면 평소에 잠드는 시간보다 늦게 자기 시작하고 늦게 일어나는 순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우울증이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이제 우울한 감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하되 너무 졸리면 중간에 좀 낮잠을 잔다. 두 번째는 이제 커피를 가능한 안 마신다. 커피가 카페인이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깊은 수면의 양은 줄고 렘 수면의 양이 늘어납니다. 하루 한 잔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나마 아침은 괜찮은데 예. 오후 저녁은 안 좋고요. 카페인의 밤감기가 대충 4시간인가 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평균의 함정인데 이게 개인 편차가 엄청 큽니다. 2시간부터 10시간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침에 먹은 게 밤에도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카페인은 그래서 수면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친구가 사실 불면증이 있다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고쳤습니다. 제발 커피 끊어라 해서 지금 딱 한 달째 됐거든요. 머리 대면 잠이 온대요. 그래서 약보다 더 효과적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근데 커피라는 향이 필요하신 거면 디캅 아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전략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또 나온 논문인데, 잠자기 4시간 전에 운동하신 분들부터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 불면증 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정말 열심히 러닝하고 막 해가지고 지쳐서 잠들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운동은 본인이 12시에 자면 저녁 8시 얘는 전에. 끝내야.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생활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따뜻한 곳에서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온도가 조금 낮아야 좋아요. 예. 전문가들은 18도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떠올려 보면 되게 춥거든요. 서늘한데요. 네, 그래서 그냥 평소보다 한 1, 2도라도 좀 낮게 온도를 설정하시면 훨씬 더 잠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천장 가운데 직접 조명 하나 딱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 주광색이었습니다. 주광색은 햇빛 색깔이거든요. 방에 자러 들어가는데 햇빛이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실 조명은 주광색 하시면 안 돼요. 오렌지색 나는 그런 불빛으로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숙면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야식. 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매운 거는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체온 올라갑니다. 그럼 잠드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조금만 더 붙이면 사실 오렌지로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저희 생체 시계가 청색광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아무리 오렌지로 바꿔도 자기 전에 뭐 하시죠? 스마트폰.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죠? 모든 종류의 빛이 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쓰고 있는 건 나이트 시프트 모드라 그래가지고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밤이 되면 화면이 노랗게 바뀌게. 그래서 얘만 오렌지로 바꿀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얘도 오렌지로 바꿔야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모든 빛의 소스를 밤에는 파란색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요즘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없을까요? 저는 잠이 부족한 거를 그냥 혼자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의사를 만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잠 부족한 거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수면다운 검사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말 공감하고요. 사실 사람들이 수면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면 다 불면증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면증만큼이나 흔하고 위험한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그러니까 뭐 코 고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사실 예. 수면 호흡이 끊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불면증보다 더 흔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이제 그걸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뭘 했냐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30년 후에 봤더니 치료를 받은 그룹은 80%가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100 중에 20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치료를 안 받은 그룹은 100 중에 100이 돌아갔어요. 100% 사망. 예. 근데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30-40% 정도는 수면 무호흡이 있거든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치료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년 후에 사망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건 본인이 잘 몰라요. 모르죠. 이건 수면다운 검사라는 걸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하루 종일 검사 받아야 되는 거라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병원이랑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1분 만에 일단 해볼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 sleep-maths.com 그러니까 수면-수학.com이라는 것에 들어가시면 불면증이 있을 확률, 수면 무호흡이 있을 확률 이런 것들 계산해줘요. 근데 거기서 높다고 나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질환은 혼자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시라고 만든 웹사이트예요. 오늘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제이미 자이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면을 연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요즘은 수면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게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수면과 관련된 어떻게든 무엇라든지 밝히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방송으로 요새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총평은 뭐 수면 그까이 거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주무시라. 힘 빼고 한번 해보시라.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을 줄여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정말 수면과 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는 숙면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